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소문당 하경서재입니다. 경기 광주문인협회 회원이신 이용숙 소설가님의 65세가 되면 수필을 접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살아야 하는 나는 어떻게 나의 노인됨을 준비해야 할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 과정, 결말을 보여준 영화 노트북처럼 살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더 노트북을 소개합니다. 워크 투 리멤버, 베스트 오브 미 등 영화화된 작품이 많기로 유명한 멜로 소설의 대표적 작가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데뷔작으로 책이 발간되자마자 영화가 만들어진 전설 같은 작품이지요. 디어 존, 일 중독자의 여행, 라스트 송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2000년대를 풍미한 아름다운 책들도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작품인 거 아시죠? 더 노트북은 노트북이란 영화로 만들어져 책으로도 영화로도 데이트를 치면서 사람을 감화시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 자체로 전설입니다. 니콜라스 스파크스는 자신의 결혼식 바로 다음 날 아내의 조부모에게 그들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것을 듣자마자 꼭 책으로 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소설 속 이야기 대부분은 그때 들은 이야기에서 비롯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카니발에서 활달하고 천진난만한 엘리의 웃음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고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신분 차이로 인한 집안의 반대로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별을 하게 되고 갑자기 일어난 전쟁은 더욱 확실하게 두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7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는데 우연히 신문에서 성공한 노아의 소식을 접한 엘리는 그를 찾아 나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다시 만났지만 서로가 처한 현실에 더 가슴이 아파하지요. 엘리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잊을 수 없는 첫사랑과 현실 앞에서 그녀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만 결국 엘리는 노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가 된 엘리는 큰 병을 앓으면서 점점 모든 기억을 잃어가죠. 하지만 엘리가 이 세상의 전부였던 노아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일기장, 노트북을 들고 엘리가 있는 요양원을 자주 방문하여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날 한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노트북은 닫힙니다. 이용숙 소설가님의 65세가 되면 들으시면서 노트북의 아름다운 사랑 안으로 손에 손잡고 들어가 보시지 않으실래요? 65세가 되면 소설가 이영숙. 일이 바쁘다며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다. 딸은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다. 한가롭게 엎어져 책장을 넘기며 뒹굴고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온다. 아들은 바람도 쐬고 점심도 먹자며 빨리 준비하시라고 재촉한다. 이대로가 좋은데 아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들이 열어주는 대로 차를 탔다. 엄마, 내년에 아빠 퇴직하시면 힘드시겠어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 나이가 들어가시니 늘 아쉬워요. 죄송합니다. 건강만 하세요. 순간 아들 학창시절이 살핏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다. 담임선생님 호출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엄마들에게 대단한 존재였다. 단숨에 뛰어가 교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반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내 아들만 엎드려 자고 있었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 두근거렸던 가슴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서 자면 화장실 청소 일주일이라고 했더니 네, 청소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고 있었던 일. 그뿐인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가족들에게 아들 성적을 공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늘 중간에서 서성댔기 때문이다. 그 무렵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했고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다. 남편은 수능 전날 지방에서 올라왔다. 아들이 시험 볼 장소에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 나는 성적 순위를 잘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아들의 성적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수능 점수가 발표되기 전에 아들과 미리 말을 맞춰 밀렸었다고 변명하자 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에 실망하여 한 달을 집에 오지 않았다. 아들은 실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죄송했던지 재수를 해서 경기권 대학에 들어갔다. 언제 이렇게 착한 아들이 된 거야?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내가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투덜댔는데 이젠 그 어떤 대화도 부담 없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늘 서운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아들의 말 몇 마디가 내 마음을 사르르 녹여버린다. 다른 부모처럼 흡족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직장 동료들은 학자금 대출 갚느라 힘들다고 해요. 저는 학자금 대출도 없고 차도 사주셨잖아요. 결혼하면 맞벌이 부부로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 퇴직하시면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돌리시고 모으신 돈 있으면 아끼지 말고 아빠랑 즐기세요. 아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누나랑 저는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살았어요. 아주 부자는 아니라도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젓하구나. 어느새 이렇게 장성했을까? 마음으로 왠지 안도가 되면서 아들을 다시 보았다. 창밖을 보니 쑥버무리처럼 하얗게 피었던 가로수 이팝나무 꽃은 사라지고 붉은 열매들이 꽃망울처럼 화사하다.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라니 당황스럽다. 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입속말을 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맛있다는 냉면집을 찾아 비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헤쳐서 찾아 들어간 곳은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금조각처럼 눈부셨다. 고개를 젖혀서 하늘을 바라본다. 푸른 바다를 품은 듯했다. 음식점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아들은 자몽 주스와 커피를 가지고 왔다. 모처럼 아들에게 대접받은 차 맛은 별미였다. 나는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야기를 풀어본다. 아들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하더라. 수영 다닐 때 주변 어르신들 보면 땅도 있고 아들이 변호사, 의사, 대기업을 다녀도 받더라. 그래서 엄마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들 생각은 어때? 아들은 깜짝 놀라 동그랗게 뜬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엄마, 신청하고 싶으세요? 그 돈 다 세금으로 지급해요. 엄마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받아야 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결국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엄마가 받으시면 그만큼 제 월급에서 세금을 뗀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이 알아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한 지인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오랜만에 아들과의 데이트는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힐링이었다. 냉면 한 그릇, 차 한 잔, 아들의 향기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들어선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어미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다음날 아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이 맞는 것을 알지만 확실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지센터를 방문했다. 복지센터 직원에게 기초연금에 대해 문의를 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재산의 보유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65세가 넘어서 복지센터를 이용하면 수영, 아쿠아, 요가 등 모든 종목이 50% 할인이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다. 혜택받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니 생각보다 혜택들이 참으로 많다. 지하철을 타도 돈을 내지 않는다. 욕심을 버리면 자식들, 손자들,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내 가슴 속에 늘 염려로 바라보았던 것을 아들을 통해 큰 가르침을 받은 날이다. 마음 비우고 베풀면서 살아갈 나이가 된 것 같다. 2021년 6월 27일